2007년 개봉한 메사트라는 영화에서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헬스장도 그와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폐업은 썩질하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켜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 과거에는 운동하려면 센터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선택 중 하나로 전략을 하면서 독점적인 위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건강을 챙기거나 몸을 만들고 싶을 때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운동 형태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러닝, 크루, 홈트, 크로스핏, 필라테스, 전문화된 운동센터와 비만 치료제와 연계된 정밀 차성분 관리 서비스까지 그 경로는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절대적인 주의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단일 경로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몇 가지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먼저 가격 기준이 공개가 되면 무리한 할인으로 시장 전체 하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수가 늘더라도 수익성은 악화가 되는 구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수가 늘더라도 수익성은 악화가 되는 구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제의 불투명한 선불제도, PT 관련된 분쟁 등 일부 센터의 부적절한 행태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망한 소비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는 신규 고객 확보뿐 아니라 재유치 비용의 천문학적인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공공체육 시설, 아파트 단지 내 편의 시설, 규모 경제나 자본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센터는 임대료, 인건비, 시설 유지, 파스 비용, 가정비 부담은 그대로 안고 가야 되죠. 결국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형이 가장 먼저 위협의 대상이 되죠. 과거에는 운동 공간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시장 중심의 경험과 관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기구 이용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하기 어려운 운동에 도움을 받고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으며 개인의 실제 상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설계를 받고 더 나아가 관계와 가면 니트를 기대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니즈 변화는 종합 가치 제공으로 진화를 했다는 점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운동 연근은 증가되는 추세인데 수익 거절은 악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헌금만을
배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선, 계고, 가격 이 세 가지로 경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그나 쉽게 모방이 가능한 서열전에 불과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헬스장의 고유 기능들이 다른 분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량을, 가벼운 건강 관리는 홈트나 러닝의 전체 교정과 재활은 전문센터가, 사교적 운동은 러닝, 그로 소규모 그룹 운동이 대체하고 있는 중이죠. 핵심적인 기능이 다른 영역에 분산이 되면서 고유한 가치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장기적인 유지 구조를 설계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성결지에 의존을 해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경험적으로 선불 결제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다소 먹튀된 브랜드는 더욱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통용했던 판매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편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예지, 운영자의 역량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어려움에 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접속이 없는 가격만으로는 대규모 체인, 아파트 커뮤니티, 홈투어의 서비스 경쟁은 사실상 소모전이면서 이길 확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사유로 하기보다는 특정 니즈나 문제를 가진 고객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다이어트보다 근손실 방제, 40대 중년층 체력 저하 개선, 통증 재활전, 단계 케어, 비만 치료제 복용자의 운동 관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폐하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원수의 양적 확대보다 왜 이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적으로 심화하는 단계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선불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기 위해 월 단위 결제, 쉬운 할지, 명확한 환불 규정, 투명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현금 여담성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 관계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정리 역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여러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처방, 웰니스 센터와 제안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가격은 어떻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어가야 하는지 같은 행동 계획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부는 생존하겠지만 흉내만 내고
기존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도구가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없는 상태에서는 헬스장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등록 운영 능력, 현금 흐름, 가격, 실행 영역에서 선택 단계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 개선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변화를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일, 판단 기준이 체계화된 형태, 그것이 바로 판단 도구입니다. 다음에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